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양보건대가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폐교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등급 평가를 받았던 순천대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상위 평가를 받은 목포대는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전남을 선도할 대학으로 도약할지 기대가 높습니다. 대법원이 여순 사건 민간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71년 만에 이루어진 재심 결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령 인구 또한 크게 줄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가 관건인데요.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의 평가 결과와 대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양보건대 현재 상황과 구조조정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광양보건대입니다. 대학 부실 경영으로 인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 지 3년째. 학생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제한됐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신입생 정원을 5%씩 감축하라는 방침을 내리면서 대학 정원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저희 집계상 38% 정도입니다. 폐교 위기의 광양보건대가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용화 설립자의 횡령액 400억 원을 국고로 반환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학 재산을 현금화시키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횡령액 반환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이 대학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교육부가 수차례 대학 측에 요구했던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서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교육과 연구와 봉사를 책임질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광양보건대가 대학 구조조정 단행을 본격화하며 폐교 위기 속 활로 찾기에 나선 상황. 하지만 이용화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 반환 문제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대학이 정상화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 내 우려가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 강화 대학 평가를 받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하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에 순천대가 지역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 대학 역량평가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량강화대학은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 예산 지원이 일부 제한됩니다. 역량강화대학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전임 총장은 결과 발표 직후 자리에서 물러났고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순천대는 그동안 교과목 조정을 통해 대학을 특화하는 데는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학생 만족도 조사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학의 이제 학사구조 개편, 정원 감축 이런 부분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부족했던 부분이 평가 한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실적이 거기에 좀 미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는 오는 2021년까지 계속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주기 대학 구조조정과 2주기 대학 역량평가에 이어 혁신을 주제로 세 번째 평가를 진행합니다.
순천대는 혁신 주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 성장 동력 발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공 스마트팜과 연계한 농업교육, 기능성 천연물질 개발 등 지역 사업과 학생을 연결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순천대의 역할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2주기 때 못했던 그 기본 역량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서 미래에 요구되는 인재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교육과정과 대학의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순천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뽑힌 고영진 교수가 교육부 심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통해 5월 중에 취임할 전망이어서 순천대의 노력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국적인 학생 인구 감소 속에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한 역할도 고민해야 하는 순천대학교. 순천대가 지역 중심 대학으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포대학교는 교육부의 역량진단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습니다. 대학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정부가 자율권을 부여한 건데요. 지역을 넘어 전국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포대의 전략을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방 직후 목포 사범학교로 문을 연 뒤 1979년 국립대로 승격한 목포대학교. 지난해는 1,500여 명의 신입생을 받았지만 올해는 1,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목포대는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올해부터 3년 동안 정부의 입학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로선 후배가 줄어들지 않고 등록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수가 줄면 등록금 부담이 많이 될 텐데 학생 수가 안 줄어드니까 저희한테 부담도 덜 되고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자율개선대학은 재정 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보장됩니다. 그동안 정해진 사업에만 재정을 썼지만 적게는 2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일반 재정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혜택도 모두 주어집니다. 목포대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앞세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그 지역하고 같이 가는 그런 어떤 대학 시스템들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 왔고 실제로 그 이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특화시키고 2년 후에 있을 그런 그 진단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학교는 전국 120곳. 정부의 개입은 줄고 교육 여건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투자는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인근 상권은 물론 지역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읍에 있는 전북과학대는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면서 작은 학교지만 다양한 성공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의 유일한 대학교인 전북과학대는 호남 제주권 전문대학에서 취업률 1위에 선정되는 등 쾌거를 얻었습니다. 올해 136개 전문대학 가운데 86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데 전북과학대도 포함됐습니다. 전북과학대는 링크플러스 사업 등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면 바로 현장 직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학과 현업체의 그 교육의 미스매치를 약간 줄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도 이제 그런 쪽에 맞춰서 각 이제 그 학과별로 그 이제 협약 산업체들이 현재 101개를 우리가 협약 산업체로 두고 있거든요. 전북과학대는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마을을 찾아가 임의용 봉사와 보건 건강 서비스,
장수사진 촬영 등 다양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력과 신념, 봉사라는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은 저희 전북과학대와 정읍시가 함께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동체 발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1개 학과와 교직원 봉사대가 건강보건봉사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는 전북과학대. 정읍의 작은 대학이지만 다양한 사업과 봉사를 통해 모범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우리 대학 평가가 똑같지요. 전국 대학에 등급이 붙었습니다.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줄어가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땐 평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대학 수를 조정하고 부실 운영하는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제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각 대학마다 지닌 특성과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다르지만 모두 천편일률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취업률이다 보니 모든 대학이 취업에 집중하고 취업을 많이 하면 곧 좋은 대학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배움과 학문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취업 사관학교로 변질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줄 세우고 학벌주의 사회를 더욱 부추기며 지방대학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데요. 지역과 운명을 함께하는 지역대학. 그렇기에 대학은 지역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음 평가 때는 지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지역대학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 제고,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지킨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여순 사건 민간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 등 3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2심인 광주고법은 희생자들이 불법으로 체포 구속됐다며 1심의 재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1일 목포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업적을 홍보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며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요청한 증인 4명에게 업적 홍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사에 앞서 축사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는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방선거 전에 업적 홍보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증인 신청을 요청해 재판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진도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70여 개의 다양한 체험과 전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대 의상을 입고 춤을 따라하는 응답하라 모세의 기적과 디제잉쇼, K-팝 공연 등 화려한 무대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용주 국회의원이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용주 의원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이 아니라 자치단체라든지 어쩌면 또 한전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걸 조금 더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한전이나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의 전기 요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의견들이 올 것 같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사가현을 방문해 적극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21일 우호협정 체결을 맺은 사가현의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를 만나 오는 10월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사가현은 박람회 기간 나주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여성 농업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농업 관련 기업도 함께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 조사특위는 최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김창호 대양산단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시민섭 전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연예기획사였던 SC 키스톤이 주주로 참여한 배경과 출자 비율만큼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책임을 주주들이 분담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조사특위는 앞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양 희망도서관에서 한 달에 2번씩 어린이 공연이 열립니다. 3월 어린이 공연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제로 한 큰일 났다, 바이러스 몬스터가 나타났다라는 코미디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뮤지컬과 마임, 판소리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공연은 오는 23일 오후 3시 희망도서관 꿈나무 극장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이 수산물 생산 4조 원 시대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은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소 3곳과 품종별 시험장 5곳에 연구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과 톳, 참조기, 해삼, 전복 등 7개 품종은 어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 품종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능성어는 양식 산업화 방안을 찾고 해삼과 꼬막도 산업화에 나서 2022년까지 수산 분야에서 소득 5천억 원, 1,5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겠다는 보관입니다. 전남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여행 상품 남도 한바퀴가 30일부터 운영됩니다. 올해는 1박 2일 코스와 전통시장 연계 코스 등이 확대됐으며 모두 28개 코스에서 평일 3회, 주말 9회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학생들 맞이해 분주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학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교의 현 주소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2019년 올해부터 우리 지역 대학교의 모습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 개선 대학, 역량 강화, 재장 지원, 제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이 결과가 올해부터 좀 3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건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지요. 2015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한번 실시된 적이 있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실시하면서 3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학 기본 진단 역량 평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된 겁니다. 전체 총 대상 대학 중에 한 60% 정도를 자율개선 대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에 대해서 재평가를 2단계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역량 강화 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해서 정원 감축,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 재정 지원 제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3년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 3년 동안 어느 정도 제재를 받거나 하는 이런 대학들이 이 상태에서 3년 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서 또 이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되면 대학이 퇴출 위기에 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네, 뭐 또 다른.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대상 187개교 중에서 120개교가 자율개선대학, 그리고 30개교는 역량 강화대학, 그리고 진단 제외대학이 27개교, 그리고 최악의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10개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자율개선대학은 정부의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이나 편입생들의 어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요. 반면에 역량 강화 대학에 선정이 되게 되면 일단 정원 감축을 10%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 지원은 제한이 되지 않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학교 위상이 많이 추락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 대학이 있어요. 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유형 같은 경우는 정원 감축을 15%, 2유형은 35%의 큰 숫자의 정원 감축을 공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재정 지원도 제한되지만은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1유형은 50%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이 있지만 2유형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나 또는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100%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대학을 지나간 학생들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분류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목포대학교가 좀 자율개선대학교에 속하게 됐습니다. 전남권 일반계 국립대학 중에 좀 유일하게 속하게 됐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남이지만 광주도 저희 대학 생활권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광주대학교, 광주여대, 전남대, 호남대 등 4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됐고요. 전남에서는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그리고 목포해양대학교, 초당대 등 5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목포대가 일반계 국립대 중에서는 이제 유일하지만은 목포해양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자율개선대학교에 선정이 되면은 목포대학교에 아까처럼 입학금이나 아니면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런 거에 부분에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일단은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에 전혀 제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의 역량이 강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목포대학교의 신입생 지원율이 전남권 국립대 중에서는 1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 반대로 역량 강화대학에 선정 순천대학교는 3.4대 1에 불과했어요. 정시 지원이. 수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광주권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광주에서도 조선대학교가 역량 강화대학에 선정됨으로써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요. 또 호남대학교는 반면에 같은 사립대이지만 자율개선대학교로 됐어요. 호남대학교의 수시 정시 경쟁률이 1위였거든요. 반면에 조선대학교의 경쟁률은 다소 낮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희비가 교차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선정되고 선정되지 않고에 따라서 조금 더 신입생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좀 있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앞서 순천대학교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순천대학교가 83년의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총 평가 대상 대학들 중에 60%를 이제 자율개선 대학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1단계 평가로 끝나고요. 거기에 들지 못한 대학들이 2단계 평가를 받게 되는 거니까 일단 거기서 한번 명성의 흠이 갔고 2단계 평가 대상들 중에서는 역시 이제 제일 조금 나은 데라 그래서 역량 강화 대학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일단 신입생 정원이 한 10% 가까이 감축이 돼요. 이게 이제 대학으로서는 사실 정원 갖고 먹고 사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순천대 전남 동북권 순천대학과 한영대학이 그런 평가를 받았고 한려대학교 가양보건대학은 이제 최하위 등급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 대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 35% 정도 감축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자금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전면 제한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돈을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은 올 수 없게 되는 거여서 자연스럽게 학교가 고사되는 이런 단계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순천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광주 전남 국립대학 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 그 역량 강화 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충격이었고 결과 이제 총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고 며칠 전에 이제 새로운 총장 선출을 위한 그 투표가 실시가 돼서 지금 교육부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에 대비해서 이제 순천시나 동문회 차원에서 순천대학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순천시가 한 50억 정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 동문회에서 한 10억 정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쨌든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충격을 그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사회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들지 못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지적으로 좀 타격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그래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유의 평가 방식에 대한 시각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창피하다는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총장님도 즉각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순천대학교를 이야기하면서 네. 목포대학교를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 내외 상황이 목포대와 순천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계 입문하기 전에 목포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그리고 서울권 대학에서 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목포대학교 진학 과정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목포대학교는 이렇게 지금 자율개선대학으로 역량이 강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영암의 대형 조선소 들어서면서 바로 그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조선해양학과가 목포대학교에 설치되었고, 이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 전략이 성공해서 많은 인력들이 대불공단에 취업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최근에 조선업 불황으로 조금 약간의 위기도 있었지만 다시 화랑으로 돌아서면서 조선해양학과도 옛 명성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이오 해양산업이라든지 신소재 학과를 특성화 전략을 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순천대 하면, 저는 순천대 하면 막상 떠오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순천대학교가 지방대학 중에서는 특히 사범대학이 특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9명의 중등 임용고사를 합격을 배출했지만, 이 사범대학의 특화된 전략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른 학과까지 전파했다면 지금의 이런 수치스러운 결과는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그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가 되고 좀 비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국립대라면서 좀 안일한 태도를 취한 게 아니냐, 좀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 총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그 보직 교수님들에 대한 비판들도 좀 상당히 있고요. 물론 본인들은 뭐 이게 우리들 잘못이냐, 좀 누적돼 왔던 문제지 하고 좀 항변을 하고 있긴 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학교 발전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 사실은 이제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다. 2009년도에 순천대학교는 공과대학을 광양에 캠퍼스를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당시 순천시장을 비롯한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이게 좌절이 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공과대학 캠퍼스를 광양으로 옮겨서 캠퍼스를 좀 이렇게 그 섹터를 넓히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포스코와 연계시켜서 강화시켜 나갔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한두 가지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그 2009년도에 그 같은 작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서 그 공과대학 캠퍼스의 이전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순천대학교에 변명을 약간 해준다면, 대학 진단 평가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정량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대학들이 많은 이런 역량 강화대학이나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에 역량 강화대학의
선정 대학 중에서 순천대도 보면요. 지난 1주기 대학 구조 계획 평가 이후에 무려 200억이 넘는 그런 국가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학교를 위해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아마 진단 평가의 방식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 지방에 대한 특성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맞는 방식을 또 생각을 해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인데 광양의 유일한 또 대학교죠. 이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광양보건대 실상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뭐 실상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제 광양에는 광양보건대학교, 한려대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한려대학교는 4년제 대학이고 광양보건대학은 보건간호계통의 그 전문대학이에요. 3년제. 그 설립자가 두 학교 다 이용하고 그다음 남원의 서남대학교 지금 이제 폐교 절차 거의 청산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서남대학교를 만들었던 이용하 그 같은 사람이죠. 2012년도 말에 그 자기가 설립했던 4개 대학에서 총 1,004억 정도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9년 6월인데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나올 것도 같고. 그 사이에 이제 학교는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당시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그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 거의 예상됐던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려대학교는 몰라도 그 광양보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호보건계통의 특성화된 대학이거든요. 전체 14개 학과 중에 10개 학과가 간호보건계통이고 간호학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이런 데들은 거의 취업이 100%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취업생들이 입학생들이 몰리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비리 대학이라고 하는 오명만 벗고 기본적으로 장학금 문제나 이런 것들만 해결을 하면 학교 자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대학이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한려대학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여서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를 좀 분리해서 한려대학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광양보건대학교는 살리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구재단, 이용하 측 재단 사람들 또는 그들의 과거에 그들과 한편이었던 사람들이 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를 같은 선에 놓고 물타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여론을 좀 흐려왔던 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이 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역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평가의 결과를 달리하거나 조금 어쨌든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넘기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학교가 이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간호학과하고 임상병리과인가 그 두 개 과만 해도 학생 신입생 수가 250명인데 올해 전체 신입생이 250몇 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제 불안하니까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장학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고 이런 문제지요. 그래서 학교는 점점 이제 그렇게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광양보건대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의 공실률이 63%를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63개가 비어 있는 거고요. 그 인근의 상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현재 뭐 묘수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건대학이라도 살리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은 상당히 있는 거고 이제 최근에 그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서 비리대학의 경우 설립자가 학교가 해산되더라도 그 자녀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용하도 이거 학교가 없어져도 못 가져가요. 그렇다면 이제 좀 명예롭게 이걸 좀 내놓고 지역사회에 이렇게 뭔가 마지막이라도 어차피 자기가 못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 먹더라도 남 좋은 꼴은 못 봐 이런 심산인지 여전히 그러한 움직임들이 전혀 없고 딴소리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역 내 대학교 이야기, 여러 대학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그러면은 이 지역 대학이 어떠한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지난번 이슈토크 시간에 네. 폐교 문제를 다뤘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학교를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폐교하거나 아니면 휴교 아니면 폐교된 학교를 매각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학교가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하물며 초중도 그러는데 대학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겠습니까? 특히나 지역명이 들어간 대학교는 그 지역에서의 정말 엄청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순천대학교의 이번 사태가 순천 시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은 대학명에 순천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목포를 살펴보면요. 목포에는 목포해양대학교가 있어요. 공립입니다. 그런데 목포해양대학교의 새로운 총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으로 목포해양대학교의 교명에서 목포라는 지역명을 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최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목포라는 지역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시골 학교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오지 않는다. 또 국제화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빼겠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지요. 지금 목포시의회나 특히 전남도의회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교명 반대 결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그 지역 대학을 지켜줘야 합니다. 아까 광양보건대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광양보건대 해결책으로 그 인천대학교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인천대학교도 비리재단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유익이 있었지만은 먼저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시립화 시켰고 다시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국립대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광양보건대도 이제 정말 광양 시민들이 나서서 정말 폐교만을 막고 좀 시립화 시켰으면 공영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목포해양대학교의 교명 변경도 절대 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 특히 저는 이런 언론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네, 서 변호사는 좀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이제 지역사회 경제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영향은 학생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은 소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한 거고 문화적 영향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존재 자체가 지역의 문화, 여러 가지 담론을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사회가 젊어지고 또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함 때문에 지역사회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요. 기존의 원주민들만 존재해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반드시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학이 예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학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거지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좀 일정하게 대학을 감축을 해야 되는 건 불가피한 일인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좀 자율적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가 국가기관이 나서서 평가를 해서 점수에 맞춰 학교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이게 무슨 기업 구조조정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과연 그 대학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진짜로 그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지역사회 그 대학의 존재 가치, 이유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못하는 면들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대학을 줄이기 위한 평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그 좀 시장에 맡겨두면 좋겠다 이런 건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 각 지역도 좀 잘 봐야 하는 게 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니까 없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학교가 경쟁력이 없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대학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게 과의 특성화나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건 간에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런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지방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달라서 일률적인 그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게 있기는 어려울 텐데요. 우선 이제 광양보건대학을 다시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존재 가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의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는 학교의 경쟁력이 있겠고요. 또 어떤 대학들은 그 어떤 분야, 아까 목포해양대학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글로벌화해지고 해양 시대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세계적인 인력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더 나서줘야 돼요. 저는 지금 대부분 그 지역에서 과연 대학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면 불가피하게 없애야 되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지역사회가 나서서 좀 더 지원하고 학생 수가 줄어든 여러 학교들을 같이 연계해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좀 도와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를 살려내는 것들이 지금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대학에 있어서도 대학이 그냥 교육부하고 대학의 문제만으로 나벼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하고 학교 자체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이 학교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도 노력하고 지역사회도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겸해져야 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재편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위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대학의 그 특성화 전략만이 앞으로 살아날 길이다. 특히 지방대학은 특성화 전략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지방대학이든 서울권대학이든 보면요. 그 백화점식 운영을 해왔습니다. 일단 학생 수가 과거에는 많았기 때문에 몸집 불리기에 앞섰어요. 그러니까 A 대학에 있는 학과가 B 대학, C 대학, D 대학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잘해왔지만은 최근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백화점 중에서도 좀 더 화려한 백화점, 좀 큰 백화점, 명성 있는 백화점을 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대학들이 현재 고사 위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근방에 있는 초당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몸집도 많이 줄였지만 그 전략을 초당대학교를 이제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 이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대학교 일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대학의 살 길은 이제는 특성화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각 대학에 맞는 좀 전략을 잘 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서 성장하고 지역에 안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 학생 이 모두의 역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전날에 비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